안녕하십니까? VON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훈 교수님에 대한 MBC 기자의 강요죄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2019년 8월 4일 오전 8시 반경에 일어난 일이죠. 자, 그 일의 가장 주된 논평 취지는 우리 사회에 지금 비이성적으로 몰아붙여서 일어나고 있는 반일 광풍, 그로 인해서 우리의 지성적이고 선진적이고 이성적이고 미래적인 나아가야 할 방향인 자유민주공화국의 문명 원리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그러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제 일어난 일을 이제 시작해 봐야겠는데요. 아침 8시 반경 일요일이었지만 이영훈 교수님께서 이제 출근을 하시던, 강연을 위해 출근을 하시던 길이었습니다. 댁에서 나오시자마자 거의 잠복해 있었던 MBC 기자 취재팀이 거의 길을 이제 가로막으면서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무런 동의도 없이 카메라를 막 돌리고 찍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영훈 교수님께서 명백히 인터뷰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카메라를 찍고 들이대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반복하고 그 진로를 방해하고 하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냥 이례적으로 취재를 하려 했다가 이제 거부를 하면 거둬들였던 상황이 아니라 계속 따라붙고 계속 막아서고 하면서 집요하게 질문을 반복하며 영상을 돌리며 찍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마침내 그러한 계속된 반복 과정에서 그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오히려 폭행죄로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는 거의 협박성 발언까지 했던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먼저 이영훈 교수님이 누구시길래, 아시는 분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영훈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정년을 마치고 은퇴하신 지 몇 년이 되시는, 그리고 현재 이승만 학당이라는 대학 바깥에 시민교육기관을 세우셔서 거기 교장으로 계시는 교수님이죠. 이영훈 교수님의 전공 분야는 경제사입니다. 그래서 경제학과 내에서 조금 독특한 위치를 갖는 학문 분과죠.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런 분야와 연계되어서, 그러나 보다 주되게는 역사를 다룹니다. 그래서 전공이 한국 경제사이시다 보니 전공하신 그 책을 보면 거의 한국 통사를 방불케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역사의 초기 시점부터 한국 현재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경제라는 것을 골간으로 하지만 거의 전방위적으로 역사를 정말 다루신다고 할 만큼 그런 역작을 평생 연구를 통해 펴내신 대표적인 경제사학자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제 연구하고 있는 낙성대 경제연구소라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주 우수한 박사급 연구원 분들이 포진하고 계세요. 교수님과.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미국의 유수 유명 대학의 박사님들이 즐비한 그런 연구소입니다. 이 낙성대 경제연구소 또한 경제사 분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장이신 이영훈 교수님과 그 연구원 분들, 박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펴내셨어요. 이 책을 펴내실 때만 해도 소위 지금 가장 징용 판결 문제로 일본의 소위 경제 조치, 이런 제한 조치 같은 것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때였습니다. 물론 대법원
그 징용 판결의 문제점은 지적하신 정도로 시점은 나와 있던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약 한두 달 전에 이 반일 종족주의가 출간되자 서점가에 아주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게 되었죠. 반일 종족주의 이 책은 이영훈 교수님 등 우리나라의 1급 전문가 분들인 박사 교수님, 연구원 분들이 펴내신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객관적이고 학문적이고 실증적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드리워져 있는 어떤 좀 비이성적인 반일 종족주의라 할 수 있는 근대 민족주의라고도 보기 어려운, 그리고 굉장히 개인의 각성을 통한 자유민주 문명과는 배치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지적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부, 여당 등이 몰아가고 있는 반일 광풍과 아주 상극점에 서 있는 것이죠. 소위 아주 미운 털이 된 거죠. 그래서 공공방송인 공영성을 살려야 할 MBC가 그 저격수로 앞장을 서기에 이르러 스트레이트라는 방송 등을 통해서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우연 박사, 또 이영훈 교수님 등을 학문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친일파, 식민사관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매도하는 그런 방송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소위 여러 번 그런 무리를 빚은 바 있는 어떤 사람은 연구소로 찾아와서 이우연 박사님에게 30분간 행패를 부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테러라고 생각됩니다.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하죠. 그리고 30분간 난동을 부렸습니다. 어떤 일로요? 평생 연구한 분야에 대한 책을 쓴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것을 문제 삼아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학술 토론, 증거를 가진 어떤 반론, 이것이 아니라 매도, 공영방송을 통한 매도, 그리고 아주 일선의 이런 행동주의적인 사람이 나와서 얼굴에 침을 뱉는 테러까지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이 이영훈 교수님의 출근길에 벌어진 이 강요죄적인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굉장히 인터뷰를 강요했죠. 막 찍으면서. 그런데 법적으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법에 강요죄는 어떻게 되어 있냐?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상세히 보죠. 우리가 그냥 폭행이라고 하면 이렇게 때리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폭행죄라 할 때도 그것보다는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고 해서 떠미는 접촉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그런데 강요죄 구성 요건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할 때 폭행은 그 범위가 더 넓다고 전형적인 형법 교과서들에서 쓰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좀 더 넓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신체에 대한 직접 유형력 행사, 건드리는 걸 포함해서 많이 아니고 간접적인 어떤 작용, 유형력 행사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폭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석에 따르면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전형적으로 근접거리에서 계속해서 동의하지 않는 의사와 거부한다는 것을 표현했음에도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찍고, 그리고 같은 취지의 질문을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으면서 이것을 강요하는 것, 인터뷰를 강요하는 것. 이것은 상식적인 의미의 강요만이 아니라 법적인 의미의 강요죄에 상당히 해당되는 그러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영훈 교수님의 저지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정당 방위로 평가하기는커녕 자기들이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엄포를 놓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 연구원을 찾아가서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테러가 일어나고,
그 좌장격인 교수님 출근길에 이렇게 아주 마구잡이식에 우리 헌법에서 사생활 보호권, 그리고 인격권 초상권, 그리고 세계 인권선언 조항에 이러한 모든 권리들이 존중되도록 선언되어 있음에도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벌어지고 있는, 공영방송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행태는 과연 문명적인 모습일까요? 완전히 반대죠. 우리 사회가 70년간 근대 자유민주 공화국을 세워서 발전해 오면서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도달했습니까? 이 몇 년간 많은 양식 있는 분들이 걱정하는 바대로 우리 사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법치와 자유민주 공화국의 문명 원리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십 년간의 학술 연구를 통해서 저술의 그 연구 결과를 쓰고 회의에서 그러한 것들을 발표하고 한 행위에 대한 그 반응이 가서 얼굴에 침을 뱉고 30분간 난동을 부리고 출근길에 공영방송이 강요적인 인터뷰를 촬영하면서 그것을 내보내겠다는 식으로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른 것. 우리 사회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적으로 우리 사회에 지금 몇 년간 그 기세를 올린 북한과 굉장히 유사한 주체 사상파적인 네트워크의 작용 없이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탄핵 시위 때 마찬가지 그 익숙한 이름의 단체들이 또 한 번 대규모 촛불 집회를 획책하며 또 촛불 집회를 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그 이름들이 낯설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민노총을 포함한 그 이름들 속에 연결되고 있는 그 행태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북한 유사적인 모습. 자, 어떤 것일까요?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고 그리고 그 민족을 참남되게 김일성 민족이라 칭합니다. 우리 고유한 미풍양속적인 민족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체제 원리는 사랑의 원리라기보다는 완전히 증오에 바탕한 원리입니다. 민족의 원수, 뭐에 대한 증오 이런 것으로 자기 체제를 정당화하려는 그런 식이죠. 이것은 우리가 개인 그리고 개인의 자유권을 보호하고 법치와 문명 질서에 의해서 꾸려나가고자 하는 우리 헌법상의 원리와 70년간 대한민국의 발전사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영훈 교수님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조국 전 수석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방금 알게 되었습니다. 길지는 않은 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영훈 교수님을 이제 지칭하면서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에 대해서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그 호칭을 붙이고 맹비판할 자유가 당연히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름 붙이고 뭐 페이스북에다가 친일파라고 나는 생각한다. 생각의 자유와 그 페이스북에 조국 전 수석이 또 현 서울대 교수가 뭐 복직을 팩스로 냈다고 그러죠. 그것도 법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까지는 자유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자유가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현재 상황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 지적입니다. 서울대 교수로서, 전 수석으로서, 그것도 법대 교수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영훈 교수님의 주장 그리고 그 연구원들의 조국 수석이 아래에서 소개하고 있는 주장 하나만 들어보죠. 식민 지배 기간에 강제 동원과 식량 수탈 뭐 이런 것의 만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랬습니다. 자,
이거 사실 자체부터가 틀려요. 이우연 박사가 여러 차례 유튜브에서도 강조하고 책에도 명확히 써져 있습니다만 강제 동원과 강제 연행이 달라요. 징용령이 발표된 적이 있기 때문에 44년 9월인가 이렇게 징용령이 발표됐다는 것은 군대 영장 제도와 마찬가지로 영장이 나오면은 그럼 영장을 피해 도망가면은 국가에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이 짧았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그 이전 상당히 몇 년 기간 동안은 징용령이 법적으로 발휘된 그 기간과 모양이 달랐고 특히 초기 몇 년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강제성보다는 훨씬 모집을 해서 거기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오히려 많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가는 그런 양상이 조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징용령 하에서 간 것도 그걸 강제 동원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연행은 아니다. 연행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길거리에서 대표적인 게 가기 싫어하는 사람 붙잡아서 노예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것을 강제 연행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위 강제징용이라고 하면서 갖고 있는 그 핵심 개념은 강제 연행에 가고 사실 아무나 길거리에서 붙잡아가지고 속여서 붙잡아가지고 그걸 끌고 가서 노예처럼 노동시켰다. 강제 노예 노동을 시켰다. 그게 아니라고 조사를 해서 책에서 말한 겁니다. 그런데 강제 동원과 우선 강제 연행조차 지금 조국 교수는 구분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 식량 수탈이라는 부분도 가격을 받고 그게 이렇게 수출된 것, 이렇게 그 팔린 것을 말하지 가격도 주지 않고 값도 쳐 주지 않고 막 뺏어간 것처럼 그 상당 기간 동안 이게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이다고 책에서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자료와 그분들은 수십 년 연구를 해서 그걸 발표한 거예요. 그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주장한 것도 아니고 젊었을 때 그런 주장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그 통념과 그런 패러다임 속에 갇혀 계셨어요. 그런데 전문 분야다 보니까 그 분야의 객관적인 사료를 가지고 연구하니까 통념과 다르네,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네 하면서 생각을 수정해가고 그 자료를 모아 논문을 쓰고 책도 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대 교수이고 법대 교수이고 전 정무수석을 한 사람의 비판이라는 게 무슨 자료 한 토막 객관적인 증거 하나 없이 거기다가 인용조차 틀리게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친일파 부영 매국이라고 맹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린다? 부끄럽기는커녕 그걸 자랑스럽게 올린다? 잘못됐죠. 심각히 잘못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는 세상, 그것은 자유민주 문명 선진 국가는 거리가 먼 세상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단언합니다. 조국 수석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갔는데 법무장관 기용설은 오늘 신문에도 또 나더군요. 자, 그런 지금 행동과 식견과 태도, 이념으로 법무장관을 한다. 그리고 그걸 강행한다. 지금 정권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 우선 보충적으로 지적하고 우리 사회에서 정권과 그런 그 여당의 일종의 조장 아래 이 큰 후퇴, 그 반작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방치되고 제어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나아갈 절망적인 모습은 명백합니다. 자, 수십 년간의 객관적인 학문 연구가 이토록 테러와 강요죄 범죄 행위에 무차별로 노출되고 헌법 권리는 실종되어 버리는 그러한 상황. 우리는 70년간의 자유민주 문명 원리가 결코 쉽게 보존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유민주 문명 원리가 서양에서 자리 잡는데도 수백 년간의 지난한 투쟁 과정과 각종 우여곡절을 거치지 않습니까? 70년간의 경제 발전의 기적적인 것도 세계가 놀라고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하고 연구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자유민주 정치 질서의 원리가 놓여 있습니다. 만일 법치와 자유민주 정치 질서의 원리의 소중함을 우리가 망각하고 만다면 그 이루었던 경제 발전조차도 지금 오늘날 경제 무너지는 것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사상 누각처럼 디딜 기반이 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반대는 그 둘을 모두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살리자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도권, 우리 학계, 언론계, 또 법조계, 정치권, 정말 더한 절대절명의 각오와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안이한 방관이나 침묵 등으로서는 이 문명 원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정말 자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서서 이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을 발언해야 하고요. 자신이 이전 촛불 집회, 심지어 가장 직전에 탄핵 촛불 집회에 나갔던 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 정말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연 박사, 이영훈 교수님, 그 다음 차례가 최장직 교수님, 그런 분들이 아닐 수 있습니까? 저는 독일이나 일어난 예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저쪽 학자들 소위 진영에만 일어나겠지. 그렇지 않죠. 이 흐름은 반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이고 반문명적인 모습을 점차 더 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날이 자기에게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요. 반드시 반제도권적인 광풍으로 다 같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이한 생각으로 여전히 계신 법조계, 언론계, 학계 모든 분들께 절절히 호소합니다. 정치권은 말할 나이도 없고요. 우리가 이런 지금 위기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 수천 년 된 관성, 자유민주 문명 원리는 사실 우리가 70년 살아온 것입니다. 서양에서 수백 년 발전시켜 온 것, 사실 안착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 반해 지금 촛불 집회를 하고 일본에 대해서 종족적 반감을 표출하면서 침을 뱉고 반이성적으로 행동하고 하는 것은 수천 년 된 관성을 가진 큰, 어떻게 말하면 어두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저절로 제어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 고삐를 이 위험한 정권은 막 풀어 헤치고 있습니다. 괴물이 풀려났을 때는 제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의 마지막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분발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자유민주 문명의 길에서 반드시 이 수천 년 된 관성, 비이성적이고 비지성적인 야만의 사슬을 끊고 절대 북한 유사적인 체제로 후퇴 없이 미래를 향해서 광명된 문명의 쪽으로 옮겨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VON 논평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